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가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남자가 자신이 개량한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던 바로 그때였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망원경이 어떻게 인류에게 우주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줬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둔다. 이 한마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저항의 속삭임이 바로 낡은 세계관과 새롭게 관측된 진실 사이의 거대한 싸움을 상징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그 용기와 확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우리 함께 갈릴레오 이전 시대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는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완벽하고 또 인류를 바로 그 중심에 놓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이건 그냥 과학 이론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철학이자 종교적인 진리 그 자체였던 거죠. 지구는 신이 만든 아주 특별한 장소고 하늘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 천동설은 교회의 공식적인 우주관으로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당시의 그 거대한 지적 충돌이 한눈에 보이죠? 한쪽엔 1000년 넘게 쌓아온 권위와 믿음이 있고 다른 한쪽엔 이제 막 관측되기 시작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세계관의 대립,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진실을 위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네, 바로 망원경이죠. 1609년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처음 발명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는 기존의 망원경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무려 20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새로운 도구로 하늘을 올려다본 이 단순한 행동이 사실은 엄청난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철학이 드디어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갈릴레오의 발견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 완벽했던 우주라는 개념에 금을 가게 만들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달을 딱 봤는데 오라? 이게 웬걸? 완벽하고 매끈한 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처럼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움푹 파인 분화구도 있었던 거죠. 이건 달이 무슨 신성한 천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지구처럼 하나의 장소라는 걸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1610년 정말 결정적인 발견을 합니다. 목성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4개의 위성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아닌데? 하고 반박하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금성을 보니까 우리 하늘의 달처럼 초승달 모양이었다가 보름달처럼 둥글게 변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은 금성이 지구 주위가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아야만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했거든요. 이번엔 태양입니다. 완벽함의 상징이었던 태양 표면에 거뭇거뭇한 점들이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태양이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라는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심지어 이 점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태양 스스로가 돌고 있다는 것, 즉 자전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인쇄술이에요. 갈릴레오의 이런 놀라운 발견들이 그냥 연구실 서랍 안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게 책으로 인쇄돼서 유럽 전역으로 쫙 퍼져나간 거예요. 지식이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거죠. 이제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장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기존의 절대적인 권위와 딱 부딪혔을 때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1616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동설은 이단이다 라고 선포했죠. 그런데도 갈릴레오는 멈추지 않고 1632년에 책을 내서 지동설을 옹호합니다. 결국 1633년 그는 로마 종교재판소에 서게 되고
자신의 모든 믿음을 철회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죠. 결과는 이단 혐의가 매우 짙다. 이 판결과 함께 갈릴레오는 남은 평생을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가택연금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진실을 외쳤지만 결국 그가 도전했던 바로 그 권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한 정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가둘 순 있어도 한번 세상에 나온 진실을 다시 가둘 수는 없죠. 사실 갈릴레오가 남긴 진짜 위대한 유산은 그가 무엇을 받는가보다 어떻게 받는가에 있어요. 바로 증거를 기반으로 진실을 찾아내는 새로운 방식, 우리가 지금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걸 세상에 선물한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일단 눈으로 직접 본다, 관찰. 그리고 이건 이렇지 않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세우고 가설, 그 아이디어가 맞는지 더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실험해보고 실험. 마지막으로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갈릴레오가 길을 닦아놓은 이 방식이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현대과학의 근간이 된 겁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거대하고 길었는지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그때 갈릴레오를 단죄한 건 실수였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까지 무려 35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1992년이 되어서야 말이죠. 결국 갈릴레오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대를 관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 권위와 명백한 진실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